안녕하세요. 유익한 책 읽기 라벤더입니다. 오늘은 차동엽 신부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신 소중한 책 무지개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안타깝게도 작년 11월에 선종하셨는데요. 행복 전도사로 많은 사람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1981년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서울 카톨릭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미국 보스턴 대학교 등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1년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동엽 신부님이 이 책의 원리인 만사형통의 7가지 법칙을 쓰신 경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칙이 있다. 자연의 운행에 법칙이 있듯이 사람 살아가는 데에도 법칙이 있다. 법칙이라는 것은 공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곧 인풋을 알면 아웃풋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에도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일찍이 유다인의 쉐마 이스라엘에 녹아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거듭에서 전인적 개발 원리를 발견하였다. 이후 필자는 인간 두뇌 구조와 심리 구조에 관심을 기울여 봤다. 그 결과 인간의 두뇌 영역을 좌뇌, 우뇌, 그리고 뇌량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구조적인 토대 위에 개별적이며 부분적인 성공 법칙들과 행복 법칙들을 통합한 결과 마침내 만사형통의 7가지 법칙이 탄생하였다. 그래서 무지개 원리라 이름 붙였다. 이렇게 해서 만사형통의 7가지 법칙이 탄생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만사형통의 7가지 무지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지개 원리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세 번째, 꿈을 품으라. 네 번째, 성취를 믿으라. 다섯 번째, 말을 다스리라. 여섯 번째, 습관을 길들이라. 일곱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7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무지개 원리 영상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무지개 원리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무지개 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의 내용과 1부에서 소개하지 못한 다른 유익한 문장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에피소드를 읽는 것만으로도 무지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1부에서는 무지개 원리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지개 원리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람마다 자신이 다니기를 좋아하는 생각의 길이 있으며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패턴이 있다. 그 길과 방식이 부정적으로 굳은 사람은 아무리 확실한 기회가 찾아와도 거기서 위험 요인만을 본다. 한편 그 길과 방식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서 기회를 본다. 행복과 성공은 이미 그 생각의 길에 따라 정해져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의 길을 다시 내야 한다. 잡초가 무성한 지대에 길을 내려면 길을 닫고 자주 왕래해야 한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생각은 또한 행동을 변화시킨다. 마침내 생각은 인생을 바꾸어 준다.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자격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진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지개 원리 두 번째,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있는 사공에게 의수대며 물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럼 공명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은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넨 왜 사는가?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는 재미도 많고 보람도 많은데 우리가 덜컹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게 될 때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지혜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되어준다. 지혜의 말씀을 암송하여 머리에 담아두면 난관을 뚫게 해주고 어려움을 없애주며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주고 대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다. 인생의 좌표가 될 명언이나 말씀 구조를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수시로 암송하자. 무직의 원리 세 번째, 꿈을 품으라.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사람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삶의 목표를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의 항해가 시작되며 이전의 날들은 그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생활에 불과하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과 희망은 목표를 세우는 능력과 그 실천에 달려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에 목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품고 그 꿈을 계속 바라보면 때가 찼을 때 반드시 현실이 된다. 유명한 성공학 강사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제안하는 꿈을 이루는 법칙이 있다. 첫째, 신념의 법칙이다. 이것은 무엇이든 느낌을 갖고 믿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력의 법칙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끌어당기고 경제적 풍요를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의 기회를 끌어당긴다. 셋째, 상응의 법칙이다. 삶의 모든 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향한다. 따라서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내면의 상태를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면 외부로 나타나는 삶 또한 그에 따라 변화한다.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은 바로 그것을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한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 매일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실천 가이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무엇을 위해 한평생을 살 것인지 사명선언서를 작성해보자. 자신의 꿈을 수치나 글로 적어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자주 체크하자. 성공한 사람이나 위인 중 한 명을 역할 모델로 선정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자. 무직의 원리 네 번째, 성취를 믿으라. 믿음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믿음은 그와 일치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자격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진다.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준다. 확신에 찬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던 제약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대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좋은 긍정문은 3P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긍정적이고 현재형이며 개인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금연가다. 나는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다. 나의 수입은 얼마다. 라고 말하는 게 좋다고 한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원하는 것을 끌어들여 나의 내면을 그것과 일치시키는 노력을 통해 바라는 바를 현실로 만들자. 무직의 원리 다섯 번째, 말을 다스리라. 사람은 제 입이 맺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 제 입술이 내는 소출로 배부르게 된다. 혀에 죽음과 삶이 달려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가 평소 던지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
말은 살아서 움직인다. 우리의 뇌는 사실관계와 주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반응한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평범한 말이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절제된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 매력의 말을 해야 한다. 확신에 찬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쓰자. 내뱉은 말은 모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무지개 원리 6번째, 습관을 길들이라.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인생을 고치려면 3살 버릇 80회라도 고쳐야 한다. 새로운 습관은 꾸준함, 자리잡음, 자신감, 확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생물학적으로 뇌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어른들의 경우 보통 14일에서 21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21일 동안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대해 크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것을 실천한다면 나 스스로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또 21번의 법칙이 있다. 이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다면 최소한 21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이다. 또한 100번의 법칙도 있다. 그리고 10년의 법칙도 있다. 21의 법칙, 100번의 법칙, 10년의 법칙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자. 일단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무지개 원리 7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더는 갈 곳이 없다는 엄청난 거짓 확신이 수없이 밀려왔다. 그때마다 내 지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목표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일 뿐이다. 목표는 바람으로 시작하여 끈기로 완성되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난 뒤에 숨은 은총을 보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자. 위기는 진정한 기회고 실패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언제나 선한 결과가 오리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 있게 밀고 나가자. 계약된 미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의 몫이다. 지금까지 무지개 원리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알려주신 7가지 무지개 원리를 잘 따라 실천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